좋죠.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자, 우리가 취득세다 그랬으면은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취득세. 취득세라는 것은 몇 문제가 출제가 되죠? 3문제. 나오는 것들은 항상 이번 시험에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먼저 108쪽에 보면은 박스 나와 있죠. 이 박스가 특징이 되는데 지겹도록 많이 했습니다. 항상 지겨운데 뭐가 있느냐? 취득세다 그랬으면은 맨 위에 원칙은 뭐라고 돼 있죠? 신고납부. 그런데 신고납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고 그랬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를 60일 이내 안 하면은 고지서가 날라오죠. 고지서 날라오는 걸 무슨 징수라 하죠? 보통 징수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오른쪽에 박스, 지방세 속하고 어디에서 걷는다고 그랬죠?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걷는다고 그랬죠. 우리가 이런 거 많이 얘기했습니다. 보죠. 경기도 성남시가 있다. 그러면 취득세는 제일 높은 기관에서 갖고, 그 다음 재산세는 그 다음이 갖고, 그렇죠? 그럼 도에서는 취득세 갖고 생활하고 시에서는 재산세 갖고 생활하겠죠. 또 서울특별시 강남구다 그랬으면은 취득세는 특별시에서 갖고 재산세는 구에서 갖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광주광역시 서구다. 그럼 취득세는 어디에서 갖죠? 광역시. 그 다음에 재산세는 어디서 갖죠? 구에서 갖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세라 하는 거고, 재산세다 그러면 뭐가 되죠? 시, 군, 구라고 얘기하죠. 시군, 구세. 군이 없는데 군이라는 건 뭐 어디 있을까요? 군은?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 무슨 구, 무슨 군 이렇게 있죠. 그렇죠? 강원도 뭐 어디, 철원군 뭐 이렇게 나온다든가 해서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세가 되고 그 다음에 재산세는 시, 군, 구세가 됩니다. 다만 우리가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걷지만은 우리가 일일이 도에 가기 힘들죠. 광역시청 가기 힘들죠. 그래서 누구한테 위임을 하죠? 시장, 군수에게 위임들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에게 위임한다. 여러분이 취득세 낼 때는 어디다가 하죠? 시에다 하죠. 구에다 하고. 근데 시까지 가기 귀찮으니까 어디에서? 서구에다가 신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안 해봤나요? 그래요. 거기까지 가기 힘드니까. 그래서 위임을 했다. 그 다음 가운데 박스에 보면은 3번의 밑줄 응능세, 담세력. 요 말은 뭡니까?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내야 되겠죠. 그걸 알면서도 취득했다는 건 취득세를 부담할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능력에 대응해서 과세한다. 응능세. 108쪽 맨 위에 박스에 가운데 박스에 3번 동그라미 3번 응능세, 4번 밑줄 사실주의과세, 그 다음 5번 물세, 그 다음 8번 무슨 세율 적용한다고 그랬죠? 차등 비례 세율 외우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 세율 몇 프로라고 배웠죠? 그렇죠. 외우란 얘기죠. 이게 차등 비례 세율이다. 자, 그럼 이제 특징이 됐고 2절 과세 대상물. 과세 대상물은요 몇 쪽까지 나와 있느냐 그러면 114쪽까지 나와 있죠. 아까 했는데 또 한 번 해요? 뭘 아니에요? 해야죠. 취득세 왜 이러세요? 과세 대상이다. 그럼 몇 가지로 나열한다고 그랬죠? 14가지. 14가지. 첫째 부동산 뭐가 있죠? 토지와 건축물이 있더라. 그 다음 준부동산. 준부동산은 5개. 자, 차량, 기계, 선박, 항공기, 임목. 지금 따라도 하잖아. 안다는 얘기죠. 자신 있다는 얘기야. 갈 때 됐으니까.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뭐죠? 광어권, 어권. 제일 중요한 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회원권. 회원권이다 그랬으면 5개. 골프, 콘도, 승마, 종합, 그 다음 요트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취득세 과세 대상은 14개가 되지만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권리다. 무조건 알아둬야 되겠죠. 광어란 얘기죠. 그죠? 광어는 요즘 드시려고 그러면 맛이 별로 없죠. 어떻게 알아요? 왜냐면 알 풀어서 그래요. 알 풀기 전에는 회를 먹어야 되고 알 풀은 다음에는 탕을 먹어야 되고. 근데 이게 왜 나왔죠? 쟤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권리는 광어권, 어권만 된다. 다 많이 했던 거. 114쪽에 3절 취득의 범위 나와 있죠. 됐나요? 115쪽 맨 위에 박스가 있습니다. 그것만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용어만 알면 돼요. 용어만 알면 되니까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취득이다 그랬으면 사왔다는 얘기죠. 이건 뭐 민법에서 많이들 했을 겁니다. 사실상의 취득. 사실상의 취득은 원시 취득이 있고 뭐가 있어요? 승계 취득이 있더라. 얘는 용어만 아시면 돼요. 원시 취득은 나 이전에 소유자가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최초의 소유자다. 내가 만들었다. 승계는 남의 걸 갖고 왔다. 뜻만 알면 돼요. 그러면 원시 취득은 내가 만드는 거죠. 만드는 건 용어가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은 건축물을 만들었다. 뭐라고 얘기하죠? 신축이라고 얘기하죠. 원래는 나대지 땅만 있었는데 내가 건물을 올렸다는 얘기예요. 내가 최초의 소유자. 그 다음 토지다. 없던 토지. 원래는 강물이었어요. 바닷물이었어요. 내가 메꿨다는 얘기죠. 메꾸는 걸 뭐라고 그러죠? 매립 또는 간척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자동차, 기계, 선박, 항공기 4개 나오죠. 이걸 만든다는 건 자동차를 만든다는 건 조립한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선박은 뭐라고 그러죠? 건조한다는 말을 쓰죠. 기계 같은 건 뭡니까? 제조했다 이런 말을 쓰겠죠.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다. 그 다음 뭐가 있느냐 그랬으면 광어권, 어권, 권리가 있죠. 권리는 광어권은 광산이에요. 내가 무등산에 여행 갔다가 광산을 찾아냈어요. 나만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달라고 그래야죠. 요걸 광어권 뭐라고 그러죠? 출원이라 얘기하죠. 특허 출원 같은 거죠. 나만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개발했으니까 나만 권리 줘라. 출원. 그 다음 뭐가 있느냐? 점유물이 있죠. 점유물은 뭐가 있죠? 시효 취득. 원래 내 땅은 아닙니다만은 점유를 20년 이상 하면 부동산은 시효 취득되죠. 부동산이 아니면 몇 년? 다른 과목도 그렇구나. 이제서 내가 좀 홀가분해지네요. 3번만 그런 줄 알았더니 됐어요. 자, 해서 이런 것들은 내가 최초의 소유자다. 원시 취득. 얘는 용어만 알면 되니까 의미가 없어요. 승계 취득이다. 남의 걸 가져올 때 돈 주고 사오면 유상승계, 공짜로 가져오면은 무상승계가 되죠. 유상승계다 그러면 매매, 교환, 현물 출자 여러 개가 있습니다. 공부할 거 없겠죠. 무상은 2개뿐이 없죠. 상속이냐 증여냐 끝. 뜻만 알란 얘기예요. 그러면 취득세는 뭐냐? 원시 취득에도 취득세가 과세가 되고 승계 취득에도 취득으로 본다는 얘기죠. 얘도 과세 얘도 과세예요. 그러니까 건축물을 새로 지었습니다. 무슨 취득? 취득세 내요 안 내요? 내요. 남의 상가 건물을 내가 돈 주고 사왔습니다. 유상승계죠? 취득세 내요 안 내요? 내요. 얘도 내고 얘도 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바로 6개. 차량, 기계, 선박, 항공기, 광어권, 어권이라고 하는 것은
원시 취득은 취득세 안 내요. 예를 들면 자동차 있잖아요. 자동차를 현대에서 생산했습니다. 그럼 현대차가 원시 취득했죠. 만들었으니까 취득세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그럼 누가 내는 거죠? 소비자들이 내죠. 따라서 요 6가지 광업권, 어권도 똑같습니다. 내가 광산을 개발했습니다. 광산을 찾아냈어요. 여러분이 광산 하나 찾는데 시간 많이 걸리죠. 비용도 많이 걸리죠. 집안 탕진하고. 지금도 옛날에 뭐예요? 옛날 사람들이 메꼬는 금괴를 찾으려고 일본군이 금괴 찾으러 지금도 다니는 사람 있대잖아요. 전 재산 다 붓고 그 다음 투자 받아서도 다 붓고 현재까지 찾는 진행 중. 그분도 이제 그분은 그걸 하지 말고 공인중개사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 한방은 이게 더 빠르거든요. 그거보다. 그쵸? 이 한방 얼마나 좋아요? 얘기했잖아요. 365일 중에 364일을 맨날 열고 닫고 놀고 졸고 있다가 하루에 한방 골프장 부지 팔면은 중개하면 한방이 끝나는 거지. 그건 몇십 년 아니에요. 그죠? 그분이 이걸 들었으면은 와서 배우면 좋을 텐데. 요거는 언제만 승계 취득만 과세가 된다. 요것만 배우면 요거는 더 이상 공부할 거 없다는 얘기죠. 해보자. 승계 취득만. 그 다음에 간주 취득이 나오는데 간주 취득이라는 건 뭐냐? 이번에 새로 사온 건 아니에요. 새로 사온 건 아니지만 새로 사온 걸로 간주를 해서 세금을 걷겠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사왔어요. 근데 새로 취득으로 간주한다는 거죠. 어떤 게 있느냐? 4개가 있어요. 4개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 건축물의 개수. 해보죠. 개수. 개수라는 건 뭐가 될까요? 대수선 같은 게 해당이 되겠죠. 또는 부수되는 시설물 설치한 거. 뭐 엘리베이터 설치했다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잘 봐야 돼요. 요거 4개는 붙어 다니거든요. 차량, 기계, 선박, 항공기. 여기는 3개뿐이 없어요. 차량, 기계, 선박, 항공기는 없어요. 그럼 시험에 뭐가 나올 수가 있을까요? 항공기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거 조심하시라는 얘기죠. 요거의 종류를 변경을 했다. 그 다음 뭐가 있느냐? 그럼 토지. 토지의 지목 변경. 박스에 다 있습니다. 지목이 변경. 그 다음 마지막으로 과점 주주. 과점이다. 주주는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주식은 반드시 비상장법인만 해당이 됩니다. 그럼 시험에 뭘로 나와요? 상장법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과점이다 그러면 독과점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죠. 이걸 비율로 따지면 50%를 초과해서 소유해야 돼요. 50% 딱 이러면 과점주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51%부터. 그러면 요 50% 초과 소유는 한 사람이 갖고 있어도 과점주주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주주 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특수관계인들이 갖고 있는 거. 여기서 특수관계인은 패밀리, 가족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몇 프로, 배우자가 몇 프로, 큰아들이 몇 프로, 둘째 딸이 몇 프로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 가족이 합친 걸 합해서 몇 프로 초과하면 돼요? 50% 초과하면 됩니다. 뭐 요즘 말썽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뭐 대그룹도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지분율이 많지 않다고 그러죠. 많지 않은데 그거에 모기업에 대한 지분이 많기 때문에 결국 줄줄이 다 계열회사가 내 맘대로 하는 거죠.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개수, 종류 변경, 지목 변경, 과점주주가 나왔다 그래서 무조건 취득으로 간주한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요런 사건의 결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 가액이 증가가 돼야 되면 돼요. 가액이 증가가 안 되면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가 되죠. 또 한 가지. 건축물을 개수했을 때 면적이 증가가 되면은
증가된 것도 취득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액만 증가되는 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건축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면적이 증가돼도 증가된 것만큼 취득으로 간주한다는 얘기죠. 해보죠. 간주 취득은 면적 증가, 가액 증가, 요 말이 나와야지만 간주 취득, 취득으로 본다는 얘기죠. 아무리 개수를 했건 종류 변경을 했건 가액이 변동이 없으면 취득세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얘들도 중요하지만 얘들이 따라다녀야 된다는 것. 끝. 요게 박스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간주 취득은 지문 하나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17년. 그렇지만 18년에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들. 간주 취득 4가지. 해보죠. 개수, 종류 변경, 지목 변경, 과점 주주. 그 다음에 6개는 무슨 취득만 과세한다고 그랬죠? 승계 취득만 과세가 되더라. 끝. 그럼 그것만 보시면 되고 118쪽에 3번 과점 주주 나와 있죠? 나왔습니까? 과점 주주가 나와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나오면 얘가 나오는 거니까 과점 주주 나올 때가 됐죠? 여기 한번 보세요.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 잘 보세요. 이제 옛날에 배웠던 게 좀 기억들 나요? 고마워요. 굉장히 미인이세요. 그냥 사람은 항상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저렇게 호응해 주셨으니까 나도 뭔가 베풀어야 되는데 먹을 건 다 저기에 있으니까 갈 수도 없고. 고마워요. 아직 결혼 안 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 과점 주주에 대한 것은요, 과점 주주다 그랬으면 제일 첫 번째 알아둬야 될 게 설립시 과점 주주냐, 요거죠. 설립시 과점 주주는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설립은 무조건 과점 주주건 비과점 주주건 설립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설립은 아니었다가 설립 이후에 과점 주주가 됐으면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설립 당시부터 과점 주주면 취득세 안 내요. 왜? 그 회사는 그 사람 거니까 법인세 부담합니다. 근데 처음에 설립할 때는 과점 주주가 아니었다가 찔끔 주식을 사서 50% 초과되면 한꺼번에 취득세 내야 되죠. 그래서 지문에 나올 때는 설립시면 무조건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나오면 얘가 꼭 나와요. 법인 설립시. 자, 그러면 설립부터 한번 쭉 한번 또 해볼게요. 이거 벌써 몇 번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쯤은 안 해도 될 법한데 눈빛은 그러니까 또 해드려요. 2018년부터 또 들어갈게요. 징그럽네. 2018년에 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요때 40% 갖고 있어요. 그럼 과점주주 돼요 안 돼요? 과점주주라도 설립시는 안 내는 건데 설립시는 무조건 안 내는 거예요. 했다가 2019년에 여유자금이 있어서 20% 취득을 했어요. 같은 회사 거니까. 몇 프로가 됐죠? 60%가 됐죠. 그럼 60%가 됐으면 과점주주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요거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됐죠.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면 모두 과세한다고 그랬죠. 모두면 몇 프로가 될까요? 60%. 이해가요? 최초면 모두. 했다가 2020년 여유자금이 있어서 5% 또 취득을 했어요. 그럼 몇 프로가 됐어요? 그럼 65%는 과점주주 돼요 안 돼요? 과점주주인데 이미 작년에 됐다는 얘기죠. 그럼 이미 과점주주가 된 거예요. 이미 과점주주가 됐으면은 증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죠. 증가분 몇 프로? 5%. 이해가요? 최초는 모두 이미면 증가분. 그럼 결국 몇 프로까지 세금 낸 거예요? 65%까지 세금 낸 거예요. 돼요?
이해력 좋으시네. 2021년에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서 15%를 매각을 했어요. 그럼 몇 프로가 남았어요? 50%는 과점주주예요, 아니에요? 50%까지는 과점이 아니에요. 예전에 50% 나온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초과 뭐 다 필요 없어요. 딱 그 숫자가 나왔을 때. 얘는 과점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또 매각이니까 취득과 관련 없잖아요. 했다가 2022년에 여유자금이 있어가지고 몇 프로 샀느냐? 몇 프로 샀까요? 10% 취득했어요. 그럼 몇 프로가 됐죠? 60%가 됐죠? 그러면 과점주주 돼요, 안 돼요? 되는데 다시 과점주주가 됐죠. 다시 과점주주가 됐으면 과거를 비교하는 거죠. 나 옛날에 몇 프로까지 세금 낸 사람이에요? 그럼 다시 비교해서 증가분만 과세하는데 있어요, 없어요? 취득세 내요, 안 내요? 이해가요? 다시 과점주주가 됐으면 나 어떤 사람이야? 65%까지 세금 낸 사람이야. 요게 사례 1 끝. 됐어요? 요번에 사례 2 2022년이에요. 요번에 몇 프로 취득을 했느냐? 20% 취득했어요. 그럼 몇 프로 됐죠? 어디다 더할지 80%래. 더워. 요게 60이네. 이거 없다고 여기서 쳤는데 뭐가 아예요. X라고 그렇게 썼는데 22년 사례 1, 사례 2. 내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쥐어버릴걸. 난 80%라는 순간에 그냥 나가서 좀 쥐었으면 좋겠어요. 50%잖아요. 요번에 20%잖아요. 그럼 몇 프로? 그렇죠. 70%. 이거 없어지니까 얼마나 시원해, 그죠? 내가 나쁜 사람이. 과점주주가 다시 됐단 얘기죠. 그럼 과거를 비교하라고 그랬죠. 나 옛날에 몇 프로? 요거 아니야? 요거. 몇 프로까지 세금 낸 사람이에요? 그러면 증가분이 몇 프로? 5%만 과세하면 되겠죠. 그럼 또 이제 몇 프로까지 세금 낸 거예요? 70%까지. 요 네 가지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해보자. 설립시, 최초, 이미, 다시. 요것만 하시면 끝나요. 이론 나오는 것. 요렇게 이론을 요렇게 대비하는 게 좀 쉽다는 얘기죠. 이게 갑이라는 과점주주에 대한 인생이에요. 인생. 이해 갑니까? 불안하지만 이해 가는 걸로 알고. 그게 어디까지 나와 있습니까? 쭈르륵 보면은 121쪽. 막 교재에 보면은 60% 70% 없음 있음 정신 없습니다. 저렇게 해서 하나 공부하세요. 그 다음 121쪽에 4절 납세 의무자 이렇게 나와 있죠. 오늘은 납세 의무자까지 할까요? 좀 이렇게 애절한 식으로 저한테 눈빛을 쏴주면 나 그럴 수 있는데 전 지금 생색 내려고 했거든요. 원래 세법은요. 그렇죠. 4번뿐이 못 배우니까 4시간 분량은 해야지 두꺼운 책이 맞아요. 근데 너무 여러분 고생하는 거 보니까 그냥 앞만 보고 오늘 강의만 달려왔어요. 그럼 요것만 하고 할까요? 불만 있으신 분? 난 더 하면 좋겠다. 그래야 2주 뒤에 또 배우지. 2주 뒤에는 요 눈빛을 그대로 보관하고 오세요. 지금 얼마나 이쁘신지 몰라요? 왜? 생기가 도니까 안다 이거잖아요. 근데 진짜 첫 시간마다는 진짜 눈 감고 아니면 선글라스 끼고 했으면 좋겠어. 그게 솔직한 심정이. 2주 무서워요. 그죠? 거기다가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서 하루 빠져봐요. 3주 만에 배우는 거예요. 아무리 천재라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강을 안 보면은. 할 수 없이 보게 돼 있는 거예요. 저 인강 되게 싫어해요. 내가 촬영도 많이 하고 옛날 것도 있지만은 별로 안 좋아해요. 현장에서 부닥치는 게 받아들이는 게 더 셉니다. 인강은 손만 뻗으면 되니까. 저는 원고 때문에 지금 정신없어도 집에 하루 쉴 때 있으면은 컴퓨터 자체를 안 켜요. 그러니까 내 심정이 이런데 여러분 오죽하겠어요. 그죠? 아이, 그런 눈빛 말고.
저런 눈빛 때문에 아주 요즘 내가 여기만 오면 어떤 분이 그러대. 기가 빨려서 올라가시는 것 같다고. 강의 안 한 것 같아갖고 내가 막 그냥 죄송해갖고 강의 안 한 줄 알고 다 열심히 하면 나중에 다 밑줄 쳐져 있고 형광펜 돼 있고 다 돼 있어. 근데 눈빛은 모르는 눈빛이야. 나 모른다 이거죠. 자, 여기까지만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죠.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요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실상 취득자죠. 사실상 취득자다 그러는 것은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요거라니까. 뭐냐 하면은 등기 여부와 관계가 없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허가 건축물이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것. 미등기가 된 걸 사도 취득세 냅니다. 등기된 걸 사도 취득세 내요. 무허가 건축물을 사와도 취득세 냅니다. 그러니까 등기 여부와 허가 여부와 유무상과 아무런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 떠날 필요, 모든 거 다 떠나고 실제로 취득을 했으면 뭘 내란 얘기죠? 취득세 내란 얘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요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한 것을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문 자체에 답이나 나오는데 122쪽부터 하나씩 해볼게요. 이건 다 아는 것들이에요. 해볼게요. 자,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지문에 힌트가 다 나옵니다. 답 찾는 요령만 하면 돼요. 상속이 나옵니다. 상속이 나오면은 누가 취득세 내요? 상속 받는 사람이 상속세도 내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죠. 취득세도 냅니다. 따라서 상속은 상속인 각자가 낸다. 각자라는 개념이 뭡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1남이가 상가 건물, 2남이가 아파트, 3순이가 땅을 받았습니다. 그럼 요 상가는 1남이가, 그 다음에 아파트는 2남이가, 그렇죠? 상속받은 사람 각자가 내야죠. 각자가 받은 게 다르니까. 오케이? 그 다음 뭐가 있느냐? 요거 항상 나오죠. 신탁재산. 신탁이다 그러면 믿고 맡기는 거죠. 믿고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상가 건물을 살라고 그래요.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야, 신탁회사야, 요거 3년만 네가 좀 관리 좀 해줘. 그리고 관리하기 편하라고 소유권 넘겨줄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 갑이라는 사람은 위탁자라고 그러고 신탁회사는 누가 되죠? 수탁자. 그러면 요게 신탁회사 명의로 등기가 돼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취득자는 누가 되는 거죠? 위탁자, 갑이 되는 거죠. 따라서 신탁재산이 나오면 누가 된다? 위탁자. 그럼 시험에 뭐로 나올까요? 수탁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세법은. 항상 둘 중에 하나니까. 이거는 상속인 각자죠. 1남이 2순위 3순위. 그죠? 1남이 2남이 3순위. 그런데 상속인 각자인데 이 중에서 뭘로 많이 나왔냐? 주된 상속인. 상속인 대표자. 이해가요? 이렇게 틀리게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찾는 요령만 하면 돼요. 상속받으면은 대표자가 아니라 누가 돼요? 물건별로 상속인 각자가 되는 거죠. 신탁재산이 나오면 물건 주인은 누가 된다? 위탁자가 되는 거죠. 이해가요? 이렇게 답 찾으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죠. 그 다음에 요거예요. 주택조합이 취득을 했어요. 주택조합이 취득을 했는데 부동산을 이걸 누구용으로 취득했느냐 이거죠. 누구용으로? 누구용으로? 이럴 때는 조합원용으로 취득했느냐? 조합용원? 틀린 거 못 찾았죠?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면 누가 취득자가 되죠? 조합원이 되는 거죠. 근데 아니다 그럼 조합원이 아니다 그랬으면 누가 되는 거죠? 조합이 되죠. 항상 요 말이 나옵니다. 조합원. 그것만 잘 찾으면 되죠. 조합이 샀지만 조합원용으로 쓸 부동산이다 그러면 누가 취득자가 되죠? 조합원. 그 다음에
내가 렌터카 대여 사업을 하고 렌터카 사업하고 싶어요. 렌터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고 싶은데 국산차를 대상으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현대차나 기아차나 쌍용차나 그 다음에 사와서 빌려드려야 되겠죠. 이럴 때는 누가 국산 자동차를 취득자가 되는 거죠? 렌터카 회사. 렌터카 회사를 뭐라고 그러죠? 시설 대여업자라 얘기하죠. 근데 이런 게 있죠. 내가 렌터카 사업을 하고 싶은데 외국 차만 대상으로 하고 싶어요. 롤스로이스 뭐 이런 거, BMW 이런 것만. 그럼 요거는 외제죠. 따라서 수입해야죠. 수입할 때는 여러 경우가 있죠. 렌터카 회사가 직수입할 때가 있고 무역업자한테 부탁을 할 때가 있겠죠. 따라서 수입을 할 때는 꼭 대여업자가 수입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이럴 때는 수입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는 것. 내가 될 수도 있고 무역업자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수입이라는 말이 나오면 수입하는 자, 대여라는 말이 나오면 시설 대여업자, 이렇게 답 찾으면 됩니다. 너무너무 쉬운 거죠. 그 다음엔 요거 취득 대금을 지급하는 자. 요 말은 뭐냐? 지입차량을 얘기하죠. 지입차량. 내가 관광버스 하나 샀습니다. 여행사 명의로 등록하죠. 그리고 얼마 수수료 받을 때 수수료 띄고 받겠죠. 이럴 때는 명의가 여행업사로 돼 있지만은, 여행사로 돼 있지만은 누가 취득세 부담을 해야 되죠? 실제로 차값을 내는 자. 차값을 낸다면 여러 가지의 세금 계산서라든가 그 다음에 매매계약서, 할부계약서 있겠죠. 이해가요? 또 어떨 때가 또 많아요. 화물차가 많죠. 화물차를 갖다가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을 해놓고 내가 지입해서 들어가 영업하는 거죠. 그건 명의가 누구 있고 운송업체 명의로 돼 있다.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사실상 취득세는 취득대금, 차값을 지급하는 자가 된다. 이 말 이해 가나요? 지입차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그럼 요거부터 먼저 할게요. 종류 변경, 지목 변경. 변경을 했으면 당연히 변경 시점에 누가 갖고 있느냐? 그 사람이 되겠죠. 변경 시점의 소유자. 그런데 이 변경도 언제가 기준이 되죠? 사실상 변경 시점의 소유자가 된다는 것.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과점주주가 되면 취득세 내야 되겠죠. 당연한 얘기죠.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주체 구조부 취득자. 자, 요건 뭐냐 하면은 글자 그대로 요거는 부대 설비를 얘기합니다. 부속 설비가 되겠죠? 그렇죠? 부속되는 시설, 부대 설비. 부대 설비를 누가 가설했느냐? 주체 구조부라는 건 주된 건축물을 얘기합니다. 주된 건축물. 이건 내가 항상 요걸로 해죠. 수영장 할까요? 그래요. 갑이라는 사람이 수영장을 영업하고 있어요. 수영장 보면 여기에 건물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공터에 친구를 끌어들이죠. 야 친구야, 여기 와서 매점 여기다 설치해. 네가 매점 시설 만들어 놓고 운영해. 빌려줄게. 그럼 3천만 원 들여가지고 매점하고 탈의실을 갖다 시설을 만들었어요. 누가? 을이. 그렇지만은 이 부대 설비라는 것은 설치하기도 쉽지만 철거하기도 쉽다는 얘기죠. 한 이틀 하고 있다가 이거 적성에 안 맞아. 사람들 이거 안 되겠어. 철거하고 도망가면 세금은 떼어먹히겠죠. 그래서 세금 때문에 부대 설비는 딴 사람이 돈 들여 설치했다 하더라도 인정을 못하고 누가 설치한 걸로 봅니까? 수영장 주인. 누구죠? 갑이 되죠. 이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주체구조부 취득자. 주된 건물 소유자란 얘기죠. 또 뭐가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주유소하고 있어요. 건물이 있겠죠. 그런데 공터에다가 친구한테 터널 세차장 시설 설치하라고 그러죠. 5천만 원 들여 설치했어요.
인정해요, 안 해요? 누가 취득한 걸로 보죠? 갑이 취득한 걸로 봅니다. 따라서 둘 중에 하나예요. 가설한 자가 취득세 의무가 있다. 그럼 X가 되고, 누가 된다? 항상 주체 구조부 취득자라는 말이 나와야 되죠. 그럼 시험엔 지문이 어떻게 나오냐? 이 말이 나와요. 부대 설비를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 이렇게 지문이 나오죠. 이 말 이해가요? 그러니까 가설했을 때 남이 그 사람이냐 아니냐, 요게 시험 문제 답이 되는 거죠. 요 지문이 꼭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요게 답인데 시험엔 요게 꼭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지문에 답이 나와. 근데도 답이 틀려. 사람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나올 때가 또 됐습니다. 이건 공부해야 돼요. 근데 뭘 공부 잘하면 돼요? 항상 뭐가 나와요? 지문에 힌트가 꼭 나옵니다. 상속이 나오면 상속인각자, 신탁이 나오면 위탁자, 조합원용이 나오면 조합원, 대여업자가 나오면 대여업자, 수입은 수입하는 자, 그 다음에 운수업체 명의, 운수업체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 이렇게 나오면 차주인이 되겠죠. 오케이? 변경하면 변경 시점의 소유자, 주주하면 과점주주,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이렇게 나오면 주체구조부 취득자. 한 문제 그냥 먹었잖아요. 컨그레처레이션. 한 문제 획득했습니다. 요게 단데 나오면 요건데 지문에 답이 나오는데 힌트가. 이해가요? 이거 틀리면 이해돼요, 안 돼요? 이거 틀리면 사람이 아니문이다, 이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건 이만큼 지문이 나와서 답도 안 주는데 세법은 요만큼 주면서 답을 주잖아. 근데도 틀린다 그러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세법은요. 지금 책 덮고 난리가 났어요. 나 미치겠어. 너무 세법을 만만히 보시면 안 돼요. 우리 즐겁게 하지만 여기 보세요. 알았어요. 여기 보세요. 싸우지 말고 뚝 여기 보세요. 이제 끝날 때 되니까 여유들 부리는 거 웃으면서 첫 시간에 이렇게 하고 있다가 하니까 이해는 가요? 들었던 거 생각도 나고? 근데 왜 2주마다 무슨 병에 걸려서 오냐는 얘기죠. 조금만 공부하세요. 이거 관심 가지면 효자 과목이 세법입니다. 다들요, 세법이라는 걸 너무 만만히 생각하는 부류가 있고, 또 한 분은 무조건 이건 어려운 거다 하고 1차만 신경 써야 되겠다, 이런 분들도 생겨요. 이건 효자 과목이에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동차를 보시는 거예요. 정 안 되면 1차만 하시고. 근데 나는 아직까지 뭐라 그럴까? 이거 솔직히 이게 되나? 원서 접수하기 전까지는 동차 한번 노력해보는 거예요. 원서비 아깝지 않아요? 1차 원서비만 내요? 2차 원서비랑 똑같아요. 1차만 본다고 그래서 1차만 원서비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인즉슨 벌써부터 지금 1차만 접수하려고 액수 계산하고 있어요? 모의고사 얘기하는 거예요? 실전 8월 달에 원서 접수할 때 그 돈은 무조건 1, 2차 같은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라고요. 다시 해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돈 아깝다는 생각으로 1, 2차를 같이 한다는 생각으로 덤비라고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 지금 돈 계산하고 있어요. 우리 대화가 왜 이렇게 답답해? 그래서 원서 접수할 때까지 1, 2차를 한번 올인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이까 60점인데 그렇잖아요. 모르면 몇 번? 그럼 되는데. 그러니까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는 얘기예요. 16개라고 그래서 이걸 만만히 보지 마시고 16개, 오죽하면 16개겠냐. 그럼 이거는 쉬울 거 아니냐. 이거부터 내 걸로 만들겠다는 좀 적극적인 마인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세법은 교자 과목 충분히 됩니다. 가성비라고 그러죠. 공부한 시간 대비. 왜 답 찾는 게 둘 중에 하나인데. 물론 어려운 것도 있죠. 어려운 건 2-3문제가 있고 나머지 13개 정도는 우리가 금방 찾을 만한 것들이에요. 그럼 13개는 우리가 찾을 만한 거 공부해서 얻고 2-3개는 3번 이러면 셋 중에 하나 맞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말고. 그렇게 해서 13개만이라도 맞으면 큰 효자 과목이죠. 2주에 한 번씩 공부해갖고.
다른 건 그냥 매주 공부했는데도 집에 가서도 공부했는데도 점점점.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124쪽은 취득 시기는 다음 시간에 할까요? 자, 오늘 좀 일찍 끝내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